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집은 그냥 하얗게 도화지 같이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네, 안녕하세요. 컬처럴팀 임영훈입니다. 집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인테리어? 만약에 매매를 하실 때나 그럴 때 좀 집의 가격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큼 제가 집값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?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인테리어에 1억 들어갔으니까 남들보다 1억 더 받을 수 있다. 사실 그거는 좀 무리가 있고 뭐 어느 정도 사실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뭐 올수리라서 좀 더 비싸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가 투자를 1억 했으니까 남들보다 1억 더 받아야지. 이건 사실 무리가 있죠. 근데 뭐 좀 더 단지 내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다. 그런 건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조금 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해요. 유행을 최대한 안 탈 수 있는 그런 좀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가 좀 더 심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집은 그냥 하얗게 도화지 같이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거기에 포인트로 뭐 가구들 이동 가구들 예를 들면 뭐 소파 그리고 뭐 테이블 아니면 의자 이런 뭐 스탠드 조명 이런 이동이 가능한 것들로 좀 포인트를 줘서 집 홈데코를 하는 게 맞지 벽에 뭐 컬러를 넣어서 칠을 해놓거나 뭐 그런 유행을 탈 수 있는 것들은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래야 제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다가 그 뒤에 분들이 매입을 했을 때도 이 지금의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몇 년 후에도 똑같은 트렌드로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주거 프로젝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일단 여기는 40평대의 주거 공간이고 5식구가 거주를 하지만 이렇게 좀 아이들이 커서 지금 메인은 이제 4식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이분들도 약간 오래 거주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좀 디자인을 제안을 원하셨고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안을 좀 드린 프로젝트고요. 여기는 뭐 주거 공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소요소마다 최대한의 수납 효과들 그리고 마감재의 단순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많이 고민을 했던 현장입니다. 여기는 방이 4개였고 욕실 2개. 그냥 전형적인 40평대 아파트 형태인데 안방 드레스룸 쪽이 조금 구조가 빗각면이 좀 있고 그런 애매한 구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확장 개념으로 해서 좀 계획을 진행했던 현장이고 그리고 일단은 식구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주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다 빌트인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. 식사를 여기는 이제 좀 캐주얼하게 하는 식사들이 많아서 주방에서 바로 잠깐씩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식탁을 따로 놓기보다는 아일랜드 형태로 해서 그 옆에 연결시켜서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요. 여기는 지금 냉장고를 2대를 원하셔서 지금 북박이 그 빌트인 타입으로 지금 2대를 설치를 해놨고요. 그리고 전 냉장고 맞은편에는 쭉 길게 전체 벽면 수납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. 다용도실을 저희가 구성을 보면 뭐 구조적으로 벽을 트거나 할 수는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수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빨래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곳들 혹은 빨래하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수납을 좀 많이 적용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조명에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. 직부 타입으로 다운라이트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간접 조명을 좀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거실이랑 벽 쪽에 간접 조명을 사용했고 주방에만 좀 포인트로 펜던트를 좀 사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요소를 좀 사용했고요. 방 같은 경우도 업무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직부 타입이지만 색온도를 좀 다르게 해서 회로를 좀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
적용했습니다. 사실 저는 뭐 조명의 색온도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를 내기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4000K 정도 완전 노란색과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형광등색의 중간 컬러 정도 그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. 사실 공부하는 방에는 약간 비추하긴 하거든요. 그거를 메인으로 쓴다기보단 좀 겸용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뭐 취향에 따라서 스탠드를 좀 사용하셔라. 그렇게 좀 추천드립니다. 그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스위치를 사용했고요. 다른 스위치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전편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좀 추천드리는 건 요즘에 이제 뭐 홈 IoT라고 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말로는 되게 편할 수 있지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만약에 부모님 집을 고쳐드린다. 그랬을 때 홈 IoT를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. 현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쪽에 수납장을 넣었고요. 일부분은 앉아서 좀 신발을 신는다거나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혹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적용을 했고 전면부에 좀 커다란 전신 거울 혹은 상반신만 보일 수 있는 거울을 좀 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신발장 하부에는 다 그냥 신발들을 편하게 넣을 수 있게 공간을 좀 띄워서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저 같은 경우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욕조를 좀 선호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서 사용상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 욕조를 넣을 때 측면 마감만 타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깔끔하고 질리지 않게 그런 디자인을 적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안방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약간 구조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틀 부분은 트고 거기에 시스템 가구를 좀 설치해서 우류 수납이 좀 많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배치했습니다. 특별한 마감재들을 사용하진 않았어요. 벽 천정은 이제 페인트로 진행을 했고 바닥은 원목마루로 진행해서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움을 좀 적용하고자 했었던 거고 벽과 천정은 페인트로 진행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보면 도배보다 보수보기가 편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다음 분이 들어왔을 때도 손쉽게 단일 공정으로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페인트 마감을 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원목마루를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원목마루 광폭 원목마루로 좀 적용했습니다. 저번에 저희 원목마루에 대해서 영상 찍은 거 내용 중에 있긴 한데 원목마루의 장점은 뭐 시간이 지나서 페임이 있고 스크래치가 있고 그러면 사실 한번 재작업을 통해서 색깔을 좀 바꿀 수 있다거나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뭐 벽이나 천정 페인트 칠을 해서 분위기를 바꾸듯이 다음 분이 들어왔을 때 마루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굳이 이걸 다 철거하고 다시 하기보다는 위에다가 이제 뭐 스테인 작업이나 그런 재마감 작업을 하면 좀 더 그때 다시 또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목마루 그런 부분에서 원목마루 사용한 게 좀 좋은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.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자면 가치를 올려주거나 내구성 있는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사시는 분의 니즈 그게 첫 번째고 하지만 그 니즈가 약간 너무 유행을 탄다 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라고 하면 좀 내려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정말 많은 미팅을 해서 원하는 분위기나 저희가 제안 드린 것들을 잘 믹스해서 잘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이런 뭐 자료들을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이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